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해킹, 정보 보안,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그 공부 순서와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간단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일단 해킹 공부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원래 해킹이란 기존에 어떠한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시스템을 약간 바꾸는 그러한 작업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나한테 휴대폰 거치대가 필요한데 거치대가 없다. 그러면은 뭐 신문지 같은 걸 돌돌 말아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떠한 기존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쓰임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씩 그러한 도구나 체계를 조금씩 바꾸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해킹이 문제가 될 때는 그러한 작업들이 약간씩 불법적인 일로 넘어갈 때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반복적인 작업이 귀찮아서 어떠한 반복적인 작업을 나 대신 해주는 그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지만은 반면에 내가 막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게임에서 반복적으로 사냥하는 게 어려워서 이제 게임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내가 어떠한 불법적인 노가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린다.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러한 게임사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불법적인 행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실 해킹의 목적 자체는 거의 분명해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해킹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더욱 쉽게 얻기 위해서 꾀를 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해킹 같은 경우는 공격과 방어로 나누어지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등을 할 때 반복적으로 회원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자동 방지 문자, 즉 캡차 같은 것들을 넣어놓곤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일종의 해킹에 대한 방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회원가입을 막 시킨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자동화 툴을 만든다. 이제 이런 것들은 어택의 관점에서, 즉 공격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한 공격과 방어는 사실 뿌리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해킹을 공부하는 것은 사실 개발을 공부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다른 곳에서 해킹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나요? 등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뭐 C 언어를 공부해라, 파이썬을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답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배워야 하는 이유가 사실 정보 보안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어떠한 프로덕트, 즉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해킹은 사실 개발 그 자체다. 왜냐면 실제로 개발을 많이 해보고 배포까지 해보신 분들은 어떠한 서버를 운영할 때 실제로 어떠한 공격들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떠한 웹사이트가 있으면 거기에 캡처를 단다든지 아니면 내 서버에 있는 다양한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암호화한다든지 등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해킹을 잘하고자 한다면 먼저 개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다만 여기에서 다른 점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보다 프로덕트를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이제 거기에 UI, UX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단 이제 해킹을 위해서 개발을 공부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UI, UX 같은 것들은 조금 덜 공부를 하고 보다 해킹에 필요한 그러한 정보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것부터 공부를 하면 좋냐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프로그래밍 언어, 저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먼저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웹 해킹을 하든 어떠한 시스템 해킹을 하든 분야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파이썬을 추천합니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C 언어부터 추천하고 하는데요. C 언어는 정말 필수가 맞아요.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려면 필수가 맞는데 근데 처음 공부할 때부터 꼭 C 언어를 해야 되냐?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정보보안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든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부터 깊게 공부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컴퓨터랑 관련이 있는 분야가 돼야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을 가장 먼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파이썬은 쉬워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가장 많이 추천이 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파이썬으로도 충분히 많은 악성 코드를 만들어보는 그러한 실습 또한 해볼 수 있고요. 다양한 방어 기법 또한 충분히 공부해볼 수 있고, 웹서버 라이브러리 또한 존재하고요. 그 다음 응용 프로그램까지 만들 수가 있고, 다양한 정보 보안과 관련한 로직들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저는 파이썬부터 먼저 공부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떤 운영체제나 응용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C와 C++을 공부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시스템 해킹을 공부하게 된다면 이러한 C 언어나 C++은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C 언어와 C++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어셈블리어 혹은 이 기계어로 넘어갈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C 언어와 C++ 같은 경우는 이 기계어 그리고 이 기계어를 인간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꿔놓은 이 어셈블리어와 실질적으로 맞닿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다 심층적으로 시스템 해킹을 공부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C와 C++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어셈블러 기계어로 넘어가시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파이썬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C 언어, C++로 넘어가셔서 어셈블러와 기계어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보다 심화적인 정보 보안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이썬과 C++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면 사실 자바라든지 C샵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넘어가실 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정보보안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C 언어와 그 다음에 파이썬을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실 이 파이썬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C를 코어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그 다음 또 재미있는 점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익스플로이트, 즉 어떠한 해킹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러한 로직 같은 것들을 작성할 때 실제로 이 파이썬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웹해킹입니다. 이 웹해킹 같은 경우는 사실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떠한 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 서버 자체를 공격할 것이냐, 아니면 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사용자를 공격을 할 것이냐 등에 따라서 많이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웹해킹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번째로 공부를 하라고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일단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한 다음에 웹해킹을 접하게 되면은 상당히 공부하기가 수월한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유용한데요. 일단 웹해킹 같은 경우는 먼저 이 HTML과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웹사이트에 대한 어떠한 처리 로직들은 이러한 자바스크립트가 담당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원가입을 할 때에도 이러한 자바스크립트 단에서 비동기적으로 내가 회원가입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고 그 결과를 받곤 하는데요. 실질적인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버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보통 이러한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담기기 때문에 이러한 자바스크립트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좋아요.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파이썬과 상당히 또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보다 수월함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웹해킹은 어떤 것들을 참고하면서 공부하면 좋냐? 이제 앞서 언급드린 이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그 파이썬 강좌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C 언어 같은 경우도 이 강좌가 제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웹해킹 같은 경우는 일단 마찬가지로 다양한 강좌를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다음 이제 나아가서 웹 같은 경우는 OWASP라고 해서 이제 년 단위로 어떤 웹 취약점이 가장 위험했는지 등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기관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공지가 되는 OWASP 10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는 게 좋고요.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제 그것 또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제 웹해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서버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PHP, 그 다음에 JSP, Node.js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이제 특히 여기에서 이 PHP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서버 개발자 입장에서 어떠한 제약이 적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취약점이 존재하는 코드를 만들기가 쉽겠죠.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웹해킹 공부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PHP로 작성된 코드에 취약점을 찾는 방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PHP를 공부하든 JSP를 공부하든 Node.js를 공부하든 간에 어떠한 서버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실 때 있어서 어떠한 언어로 공부를 시작해도 사실상 웹 취약점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걸 먼저 공부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웹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그 다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지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나중에 어떤 걸 공부하든 간에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제 제가 다음으로 추천하는 루트는 바로 네트워크 해킹입니다. 사실 이 네트워크 해킹을 공부할 단계가 되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러한 웹 해킹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웹 해킹을 통해서 이미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기본적으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네트워크 해킹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공부하면 좋은 게 바로 소켓 프로그래밍입니다. 또한 이 소켓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앞서 다루었던 이 파이썬을 이용하면 매우 손쉽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웹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해킹을 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파이썬인데요.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통신을 위한 라이브러리가 미리 많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든 아니면은 웹 해킹을 하든 이 파이썬을 이용하면 매우 손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OSI 7계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OSI 7계층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정확히 패킷이 어떤 계층에서 왔다 갔다 주고받아지는지, 그 다음 이제 이러한 웹 프로토콜이 어떤 식으로 어떤 계층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요. 이 소켓과 OSI 7계층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여기에서 보다 깊게 들어가고 싶다면은 로우 소켓 같은 것들을 공부해보신 이후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바이트 단위로 어떠한 네트워크 패킷을 직접 만들어서 실습을 해보는 것 또한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는 ARP 스푸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ARP 스푸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켓 프로그래밍이나 OSI 7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ARP 스푸핑을 직접 피캡 같은 걸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신다면은 한층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프로그래밍 지식 또한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 유튜브에 있는 ARP 스푸핑 강의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피캡 같은 어떠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직접 자기가 어떠한 바이트 단위로 패킷을 구성해서 보내보는 그러한 실습 또한 해볼 수가 있을 거니까요. 한번 공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또 나아가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사실 깊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수학 베이스가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암호학 쪽으로도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정수론을 먼저 공부를 해보시고요. 이러한 RSA 암호화 방식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공부를 했으면은 이제 웹해킹 같은 경우도 충분히 어떠한 스푸핑과 같은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SSL을 적용해서 HTTPS 같은 것들을 실제 서비스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구나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 RSA 암호 또한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요. 이러한 순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면 좋은 게 바로 대망의 시스템 해킹입니다. 이제 이쪽은 난이도가 내용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어렵다고 많이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시스템 쪽이 더 쉽다고 말을 하곤 해요. 시스템 해킹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웹 해킹 같은 경우도 어떠한 서버 자체를 공격을 삼아서 서버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웹쉘 같은 걸 올린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단에서의 어떠한 취약점을 분석해서 어떠한 서버 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격을 수행한다든지 이제 그러한 본질적인 공격에 시스템 해킹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쉘을 올려서 어떠한 웹서버에서 실질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이제 그러면은 웹서버를 돌리고 있는 서버에 그 사용자의 권한을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루트 권한을 따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보통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보다 강력하고 본질적인 해킹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 해킹에 대한 공부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될까요? 바로 리눅스와 같은 서버 단에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컴퓨터 구조, 이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이제 운영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보통 컴퓨터 구조에서 OS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이제 대표적으로 실질적으로 다양한 서버에서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이 리눅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전에 공부를 했던 이 C 언어가 접목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리눅스 같은 경우는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OS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눅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C 언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또한 이러한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코어 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컴퓨터 구조론, OS, 그 다음 리눅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실질적으로 버퍼 오버플로우, 그 다음 이제 퍼징 같은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 BOF 같은 경우는 시스템 해킹에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일단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공부를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OS를 이용하고 있을 때 최신 OS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방어 기법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그러한 기본적인 방어 기법들을 다 해제를 하시고 이러한 BOF 같은 것들을 실습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 이제 자동적으로 어떠한 취약점 등을 발견해 줄 수 있는 퍼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메모리 해킹 쪽도 한번 다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동적 분석 또한 많이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윈도우 상에서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구동을 시킬 때 올리디버그나 시티엔진 같은 걸 이용해서도 간단히 메모리 단의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올렸던 강좌에서도 시티엔진 강좌가 있으니까 한번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메모리 해킹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여기에서 역 어셈블러 툴 또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역 어셈블러 도구인 아이다 프로나 또 최근에 등장한 이러한 기드라와 같은 툴들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드라나 아이다 프로 같은 경우는 정적 분석에 보다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어떠한 소스 코드를 어셈블러 단으로 분석을 해야 될 때 일반적으로 이러한 툴들이 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다루기 쉽고 유명한 툴인 시티엔진, 올리디버그 같은 걸 한번 맛보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러한 시스템 해킹 같은 경우는 다양한 컴퓨터 구조와 운영체제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목적이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론적인 측면 또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니까요. 한번 너무 어렵게 느끼시지 마시고 실제로 다양한 폰어블.kr과 같은 사이트에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접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 시스템 해킹 같은 경우는 이 폰어블.kr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초보자 입장에서도 차근차근 공부하시기에 좋은 문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제가 앞서 웹해킹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웹해킹 같은 경우는 이 워게임.kr이 처음 공부하실 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워게임.kr은 아무래도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단계별로 또 많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서 처음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단계는 바로 해킹 방어 대회를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정말 해킹 방어 대회에 한번 나가보시고 본선에 진출을 해보시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어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정말 잘하시는 이 고수분들이 많구나 라는 것 또한 느끼실 수 있을 거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 웹 해킹, 네트워크 해킹, 시스템 해킹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는 해킹 방어 대회를 한번 경험 삼아서 출전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제 이 해킹 방어 대회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대회가 존재해요. 또한 이제 의외로 해킹 방어 대회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만 출전할 수 있는 대회 또한 존재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또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가장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 없이 많은 CTF들을 나가볼 수가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CTF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영어로 출제가 돼요. 한국에서 운영이 되는 그러한 대회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문제는 영어로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영어 또한 공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또한 이제 다양한 CTF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의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풀어보시는 게 좋고요. 또 많은 CTF 대회들이 다양한 기출문제, 출제가 되었던 문제 같은 것들을 GitHub 등에다가 올려놓곤 하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공부해보는 것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해보시면 좋은 게 바로 동아리입니다. 또한 제가 더 추천드리는 건 바로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동아리와 비슷한 형태의 바로 대표적으로는 BOB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K-실드 주니어와 같은 그러한 교육과정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 또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서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이러한 동아리나 아니면 어떠한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해보시면서 경험을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또한 생기게 되고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CTF 또한 같이 출전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면서 대회 또한 나가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는 것이 또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대회도 나가 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쌓으셨다면 이제 조금 더 심화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다면은 자신만의 심화적인 주제를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이제 여기에서는 앞서 공부했던 이러한 영어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오고요. 또한 이제 굉장히 많은 논문들에서는 이러한 수학적인 베이스가 많이 수식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학적인 내용 또한 이제 여기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덕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이제 여기에서는 오픈소스 활동 또한 제가 추천을 드려요. 이제 오픈소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깃허브에서 별을 많이 받은 좋은 프로젝트 또한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그러한 프로젝트에도 충분히 많은 vulnerability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퍼진과 같은 기법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오픈소스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 또한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오픈소스의 중요한 취약점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러한 활동을 실제로 PR로 작성해서 오픈소스에 기여 또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러한 고급 스펙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심화 주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한번 다양한 논문도 읽어보시면서 다양한 컨퍼런스에서의 페이퍼, 즉 논문들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 진학이나 어떠한 연구직으로서의 종사를 원하신다면은 이러한 심화 주제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을 법한 걸로 설정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나는 교통카드 취약점이 궁금해. 한번 교통카드를 어떻게 해킹하고 어떤 식으로 그런 교통카드에 대한 해킹을 방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카드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통카드 리더기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며 작동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는 어떤 규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알려진 취약점이 존재하는지와 같은 것들을 공부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터넷에서 관련 취약점을 검색하고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영어 자료가 많으니까 영어 또한 공부하고 또 이제 그렇게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학업에 열중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을 거니까요. 전 이렇게 한번 심화 주제까지 공부해 보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RFID 취약점, 뭐 이제 AI 모델 취약점 등등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뭐든지 한번 깊게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취약점과 관련해서 최신 공격 트렌드나 방어 트렌드는 뭔지 같은 것들을 또 공부해보면 이것 자체가 나중에 상당한 좋은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AI 모델 취약점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Adversarial Example 같은 게 있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야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많은 연구가 또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좋은 컨퍼런스나 좋은 저널에서의 페이퍼를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단계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한국어로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적습니다. 이제 보다 어떠한 심화적인 내용을 공부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시큐리티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구글 스칼라, 즉 학술 검색 등에서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자유자재로 검색해서 최신 논문들을 검색해 보시고 또 이제 좋은 논문은 어떤 건지 그러한 좋은 논문들이 어떤 페이퍼에서 또 인용이 되었는지 같은 것들을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서 공부하는 과정이 바로 이러한 심화 주제나 오픈소스 활동 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에서는 탑 컨퍼런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시큐리티 분야 같은 경우는 탑 컨퍼런스에서 액셉을 받은 그러한 페이퍼가 정말 좋은 논문이라고 많이 인정을 받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시큐리티에서 탑 컨퍼런스라고 하면 SMP나 Security, CCS와 같이 매우 저명한 컨퍼런스가 있죠. 이제 이러한 컨퍼런스에서 매년 어떤 페이퍼가 발표가 되고 최신 연구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또 공부해 보시는 게 상당히 좋은 공부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공부 순서,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사실 해킹을 잘한다는 거는
정말로 많은 끈기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분석하고자 한다면은 정말 그러한 취약점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끈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공부를 요구하고요. 또한 이제 특히나 이러한 시큐리티 분야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보고서를 또 작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또 영어를 잘해야 되고 논리정연하게 어떠한 주장을 끌어나갈 수 있는 국어적인 능력 또한 필요하게 된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킹을 정말 잘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분야를 꼼꼼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보안이라는 것은 그만큼 광범위하고 복잡한 분야니까요. 그리고 보다 좋은 해커라면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연구하고 어떠한 취약점에 대한 대책 방안 등을 마련해서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기가 공부한 것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해킹, 정보보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다양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어떠한 취약점을 이용해서 익스플로잇을 실습해보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인데요. 정보보안 관련 컨퍼런스에 어떠한 논문이 나왔는지 한번 초록이라도 가능하면 읽어보시면서 보안 분야에서 어떠한 연구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보면서 공부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AI 모델이 가지는 다양한 취약점을 야기하는 그러한 특징인 이러한 애드버서리 이그젬플에 대해서 만약에 연구를 해보고 싶다, 한번 깊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관련 논문이 컨퍼런스에서 어떻게 발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인용 횟수가 높고 그 다음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어떠한 저자가 포함되어 있는 논문인 경우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부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이러한 논문을 공부하신 뒤에는 이러한 논문이 어디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지 등을 또 확인을 해보시면서 나아가서 이러한 후속 연구 또한 한번 찾아보시면서 보다 많은 보안 연구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제 나중에는 이러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자료들이 많이 적다고 느끼거나 최신 연구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 아카이브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이제 여기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서 그러한 주제로 정말 최근에 나온 논문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 어떤 방향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러한 구글 스칼라나 아카이브에서 많은 주제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최신 보안 연구 트렌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해킹 그리고 정보보안 분야에서의 공부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